세 분 중에 두 분이 206대 1을 뚫은 논술 수상자들이시랍니다. 그래서 대박. 정말 능력자이시거든요. 206대 1은 사실 의대 논술에서 볼 법한 경쟁률인데 수리 논술보다 인문 논술로 상위 대학 붙는 게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심지어 인문 계열이었기 때문에. 쪽으로 보는 건물이 이제 경영대학 건물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인문의 꽃은 당연히 경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대학이든 간에.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파이낸스 경영이라든지 주력과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대학도 재학생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엄청. 분주하고 앞쪽에도 이 앞에 뭐 약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잘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혹시 수업 들으러 오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수업은 없지만 네. 교양 팀플을 할 때 이용한 적이 있는 건물이라서 아, 약간 네네. 저희가 이따 막 얘기할 다중전공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 네. 면역과 수업도 다중전공이 가능한 학과여서 아, 네네. 다른 학과분들이 이제 같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영학과셔서 네. 이곳에서 팀플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건물 안도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다들 되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공부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여기는 크게 세 군데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제금융대학, 뭐 경제학부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학과들인데 그리고 올림픽 이제 체육관. 여기가 이제 올림픽 체육관 네. 실제로 1988년도 아시아 뭐 올림픽 네. 두 번의 올림픽을 거치면서 여기가 실제로 사용이 된 건물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한데요.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될까요? 보통 올림픽 체육관은 아시다시피 체대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물이고 또 여기에 보통 체대 혹은 무용학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연극영화과도 네네. 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시안게임이랑 또 올림픽 때 사용됐던 건물이라서 매우 역사가 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네.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아, 말도 네.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3층이나 4층에 위치하고 네. 있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보이는 것처럼 건물 내부도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화장대학교 같은 경우에 건물 자체가 언덕에 있다 보니까 네.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3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층이 주 학무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아까 특히 이제 인문대학 건물? 그 건물도 어디가 주침이지? 라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 꽤 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웅장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안에 내부는 그리 웅장하진 아, 않고요.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오래된 만큼 조금 벽지도 조금 뚫어져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안에는 네. 그 체육학과가 쓰는 공간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뭐 그냥 교양 들을 때도 아래 체육학과들 연습하는 거 보면서 네 그런 추억밖에 없습니다. 아, 올체.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꼭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좀 이따 임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학교가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들, 좀 건물들이 약간 노후한 네,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ITBT 건물입니다. 공대생들과 그리고 연극영화과 그리고 무용학과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아, 네. 알아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 공대는 정말 인정해주는 이제 서울 전국 대학 기준으로 또 5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강한 공학 대학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IT랑 BT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BT관은 이제 생명공학 계열 관련 과들이 있고 IT는 이제 컴퓨터공학 중심으로 한 여러 과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가 연극영화과는 이 ITBT관을 사용하긴 하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주 출입구 3층이에요. 네네. 지하로도 또 여러 층이 있어서 연극영화과는 주로 지하를 이용하고 위에는 네. 이제 공대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 네. 구조입니다. 연극영화과가 활용하는 건물이 꽤 많네요. 근데 많으면서 적은 많이 네. 아까 저기 ITBT 같은 경우는 네네. 입빗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지하 맨 마지막 층에 박혀 네. 있어요. 아, 그
학과별로 이제 체육대회나 그런 거 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 연영과니까 뭐 체육대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체육대회를 하진 못했고요. 아 이게 스케줄상 더 못해가지고 근데 대신 MT 가서 체육대회를 아, 네. 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보통 체대분들이나 동아리 분들, 축구 네네.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축제 기간에는 여기에 다 삥 둘러서 주점을 저희가 아 하기도 여기가 하거든요. 주점이고 네. 노천극장의 그런 축제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설치가 여기 연예인들 되는 오시고. 네. 임승엽의 니꿀 내꿀 오늘 이 시간에는 한양대 교양과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학생 세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시니까 차례대로 한 과목씩 좀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채빈님께서 한양대에서 꼭 들어야 되는 교양 과목 추천 먼저 부탁드립니다. 교양 중에 하루키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책을 읽고 사실 꿀교양이라서 학점 채우기가 좋은 꿀교양이라서인데요.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고전 읽기 영역이라는 핵심 교양 영역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필수로 채워야 하니까 아무래도 학점이 잘 주는 게 인원이 몰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에타 같은 데도 하루키 삽니다 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교양을 만약에 잡으실 수만 있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수업이 보면 좀 듣기 싫을 것 같은 뭔가 고전 강독하고 읽고 토론하고 뭐 부감 쓰고 이런 과목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양대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다라는 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훈님에서 이어서 추천 과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하는 교양은 문화 비즈니스와 리더십이라는 교양인데요. 저도 지난 학기에 이 교양을 수강을 했었는데요. 음악관에서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이 꿀 교양인 이유는 사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대체 과제로서 저희한테 주어지는데 한편의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하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 방식은 매 주마다 다른 강사님이 초청이 돼서 그 음악관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창업 혹은 인생 얘기 혹은 미래에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과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양명만 들으면 뭔가 듣기 싫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에게 꿀교양은 뭐다? 시험 없는 거 그리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뭐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주는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꿀교양은 어떤 건가요? 제가 추천하는 꿀 교양은 한양 글로벌 인재 특강이라는 교양입니다. 이 교양은 아까 말했던 문비리랑 비슷한 교양인데요. 똑같이 강사를 초청해서 인생 얘기나 어떤 리더십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상평을 500자씩만 써서 내면 페노페로 항상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제가 알기로 넘패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우리 위대한 저기 현대 자동차 출신 정문구 회장님이 지어주신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정문구 미래자동차 2공학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2공학관이랑 이제 2공학관으로 나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2공학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 학생들이 이 건물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이 밑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제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관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내려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신소재공학관. 네, 신소재공학관 저 학식을 하고 있는 건물이 약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소재 공학관이 여기도 편의점 있어. 아, 신소재 안에? 이 지하에 큰 세븐 하나 있어. 우리만 없네. 우리만 없어. 생기게 해주세요, 제발.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대성공학관, 네, 대성공학관. 네, 건설환경공학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목 관련 학과들이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건축관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건축공학, 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학 이렇게 이과 관련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임대거씨 한양대학교 나와서 미녀 3인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 미녀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다 숙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한양대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재학생분 각자 짤막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저도 안 돌아봤던 공간들 많이 가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교양 수업 들을 때마다 여기 어디지 하고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더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물론 어느 학교나 다 부족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마음이 여길 너무 원하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후배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연영과 특성상 전공 수업만 듣다 보면 타학과 건물을 갈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여러 건물들 들러봐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저는 한양대학교가 엄청 오고 싶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 학생분들도 동기부여 받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건물을 많이 돌아다녀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물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3 여러분들 정말 긴장하지 마시고 한양대에 다들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도 정말 들어올 줄 몰랐지만 다 자격이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세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대거씨 한양대 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